네, 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두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려운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수익이 참 안 나는 장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다 보면 쉬운 장이 있고 어려운 장이 있고 그리고 수익이 잘 안 나는 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장은 좀 공포스러운 하락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쉬운 장이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연속해서 쭉 올라가는 장. 이런 장은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횡보 내지는 등락의 장이 형성이 되고요. 하락의 장은 전체 이제 100%로 판단해서 하락의 장은 대략 한 30%, 상승의 장은 대략 한 뭐 30에서 40% 되고요. 나머지 40여 프로의 시장은 이 등락의 장입니다. 이 등락의 장에 있어서도 시장이 한 단계 올라서서 시장의 심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지수는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이러한 횡보장에서는 종목 간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테마의 종목이라든가 시세를 선도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테마를 이룬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장처럼 지수가 변곡점 위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좀 더 빠지면 하락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은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의 시장에서는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장이 그러한 형태에서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장에서도 시장을 관통해서 읽어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스텝은 아니지만 다음 스텝 상황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는 뭐 실력으로서의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심리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부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그것은 그들이 절대 자산의 비중에 있어서 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절대 비중에서의 주식 투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10%, 15%의 내 자산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내외의 자산에서 뭐 일정 부분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죠. 또 가격이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졌다라고 판단될 때는 추가 자산을 투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산에 있어서 거의 다를 주식에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흐름에 흔들림만 있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심리 게임 상황 하에서도 시장을 읽어낸다라고 한다면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도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쫓기는 듯한 투자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이건 정확합니다. 수익 나실 수 있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을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장의 지금의 위치한 상황이 변곡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월봉으로 한 시장 판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께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을 한번 풀어보는 내용으로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일간으로의 시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 시황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아침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판단해서 우리 시장에 접목시켜서 투자의 방향을 잡게 되죠. 그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서 우리 시장에 정확하게 접근을 시키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내에서의 가장 핫한 그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한다면 2차 전지 소재주였죠. 최근 진폭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판단, 그리고 단순하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내용적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는 아니고요. 좀 시장 내에서 무게감이 있고 시장 이끌고 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과거에도 매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림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지 접목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죠.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외에 AS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뭐 사는 거는 뭐 비교적 쉽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하지만 파는 시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7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종목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움직임의 그 탄력도나 또 올라왔던 종목들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또 아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은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과거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과거에 제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을까라는 측면에서 과거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지난 6월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장과 지금의 장에 위치한 형태의 지점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5월 말에서부터 시장의 흐름에 대한 7월, 8월, 9월까지의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 시장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저항 구간이 있고요. 매물 구간이 있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면 누구나 수익을 내고 너무나도 좋겠지만 항상 그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 그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운더리를 돌파할 때 이제 상승의 그 폭발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또 일정 구간의 가격이 진행이 되면 또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서의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6월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바로 가는 모습이 아닐 것이고요. 7월 중순 시점에서의 저점을 찍어주고 7월 말 구간에서 제자리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8월 9월 흐름에서 모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저의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에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바로 가는 모습이 아닐 것이고요. 시장의 충격파가 2번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고 지수의
저점 구간은 대략 한 2,550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중간에 약간 보정을 해서 2,52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형태에서의 지수 흔들림에서의 일부 가격 조정이 좀 더 30포인트 정도 확대된다라는 추가 보완의 말씀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습적인 측면에서는 6월 요 자리죠. 요 자리 이후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시장이 상승 턴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으로 와서 과연 6월에 설명드렸던 부분의 시장의 모습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그러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형태의 모습으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였죠. 여기에서 한 단계 하락 후 리바운딩, 그리고 저점을 찍어주는 구간에서의 깊은 하락, 두 번째 충격 파동에 의한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했던 지점에서의 시장 흐름은 반등, 일부 조정, 반등, 일부 조정 이후에 본격적인 고점 돌파에서의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7월 말 8월 초 구간에서 상승의 반등의 폭이 기존의 시장 흐름의 판단 기준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이 고점 부근을 너무 빨리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 선상에서의 시장 판단을 하게 될 때 이미 에너지 폭발에 의한 에너지 분출에 의한 다시 에너지를 모아가는 측면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기가 뒤로에 미뤄졌을 뿐이지 시장의 전체 그림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8월과 그리고 9월 장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흐름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한번 눌림목을 줘야 되는 과정이 이 과정으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쇄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후에 8월 장세에서의 흐름은 완만한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8월 말 전후로 해서 시장의 강도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2650포인트 고점의 돌파 신호를 보여주는 시기는 8월 말, 9월 초 이 부분에서 지수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전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2주, 길게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차 동안의 흐름은 여기 구간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폭발적인 흐름의 지수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빠지지도 않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소형주,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개별 종목, 성향의 종목 위주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말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주 구간에서의 진행은 개별 종목과 테마주와 빠른 매매로의 시장 대응으로서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대형주 위주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교체 매매를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크게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하락으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일부 자금, 내 전체 주식 투자 자금 내에서 한 10%, 많게는 한 15% 정도 그 비중으로서의 개별 종목으로 빠른 능동적인 매매가 가능한 이 8월 장세 대응을 해 보시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8월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9월장 흐름의 모습에서는 또 한 차례의 흐름이 진행되는 지수의 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에서의 흐름이고요. 왜 강한 모습에서의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장의 차트의 흐름과 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로의 시장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장을 이제 판단하면서 월봉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바로의 흐름, 그러니까 즉시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거입니다. 매물이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차트 많이 보시죠. 차트로의 시장 판단을 하시는 그 투자자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차트로서의 시장을 판단하고 기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차트, 이동평균선 등등의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으로의 내용들은 다 후행지표입니다.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거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에 의한 지표들은 다 후행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려지는 모습들입니다. 후행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판단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의 지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설명드리거나 또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많이 말씀드리죠. 물론 중요 지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삽입해서 그 해당 영역과 지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 판단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이동평균선 없이 말씀드립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심리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심리적으로 내가 매도한 가격, 매수한 가격, 이게 절대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방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저항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게 되면 2680 그리고 2750 요 구간이 엄청나게 5개월 동안의 시장의 등락의 과정이 형성되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 팔고 매매가 많이 일어났죠. 이때 팔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때 샀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체 글로벌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엄청난 재료가 현 시점에서 나올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기간차를 두고 해소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2680에서 2750 사이에서의 그 저항에 대한 매물은 시간차를 두고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첫 번째 해답점을 찾았죠. 그러면 두 번째,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 해석이 동일합니다. 과거에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에서의 지점은 지지선이 됩니다. 왜? 이 구간에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한 매수 물량도 있겠지만 매도한 매도 물량도 있겠죠. 그러면 이전에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다시 내가 매도한 가격이나 매도한 가격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사야지 하고 대기 매수세가 그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쉽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근처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지선입니다.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그래서 깼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을 깼다라고 해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을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할 때 지금의 시장과 시장을 대입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느냐를 해석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봉을 놓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종가, 고가, 시가 부근에서의 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루 일간 중에서도 아침 장 초반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2시 이후에 종가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 중간 텀 사이에서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가운데서 윗골이라는 꼭지점 구간에서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이때 매수 매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지를 판단할 때 시가, 종가, 고가 이 부근에서의 가격의 교차점이 나오는 지점이 지지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의 지지 저항 구간에 대한 지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지지 저항 그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이 이 고가, 시가, 종가가 합치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2,580포인트 구간에서의 가격이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치열한 매매 공방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이번 주 구간에서 2,580 부근에서 계속 내려오면 올라와주고 내려오면 올라와주고 이러한 현상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차 지지선을 2,580포인트로 딱 맞춰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은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와서 악재를 맞아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때 두 번째 마지막 지점의 지지선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점의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가종가 고가 수준에서의 가격 구간이 2,500포인트 수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가격은 웬만해서는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580포인트의 지지 구간도 마찬가지로 쉽게 깨지는 구간에서의 지점이 아닙니다. 이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받아주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서의 흐름도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강력한 지지선인 2,580포인트와 또 강력한 저항선인 2,680과 2,750 사이에서의 이 구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상방보다는 이번 주에 하방 구간의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과 다음 주 상황의 시장의 모습에서는 상방을 이제 터치하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세게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도가 큰 종목보다는 지수 민감도가 좀 더 작은 종목 위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의 영역에서 8월 그 하반까지 2, 3주 동안의 시장 흐름은 테마주나 소형주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이평선, 물론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시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그 근거의 그 지표가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평선을 이 삽입해서 보는 시장의 그림과 이평선이 없을 때의 시장을 보는 그림의 확연한 차이점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이러한 속임수에 당합니다. 60일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는 지점들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때가 저점이었죠. 속임수죠. 시장에 휩쓸어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게임이라 말씀드렸죠.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속여버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빠지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시장을 판단해서 읽어내는 이평선과 일봉으로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봉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큰 양봉이 또는 갭 상승하는 양봉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횡보하고 있던 이평선을 상향으로 돌려버리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지점의 지수 상황에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건 연속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이 좀 더 많이 멀리 갈 수 있는 그림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봉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종가에라도 시장 확인됐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시면 21 이평선을 돌려 세우죠.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강한 양봉입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종목에 대입해서 한번 이평선을 보실 때는 이평선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이평선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봉이, 하루의 봉이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평선을 기울기를 만들어가는 날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따라잡아야 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이러한 흐름이 있죠. 꺾일 때, 이때는 따라가면서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요 하나의 그 이평선을 읽는 방법 중에 있어서 하나의 봉이 이평선을 흐름을 바꿔주는 이런 봉이 나타났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 그림을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의 위치한 그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1 이평선과 61 이평 사이에 걸쳐 있죠.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장이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러한 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제외하고 봉만으로 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앞서 말씀드린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공방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저항과 지지로의 해석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시점에서 일간의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이평선을 없애고요. 제외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시장에 위치한 자리는 앞선 위치에서의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지난번 고점 라인에서의 지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선 지점에서도 돌파를 위해서 많은 매매가 일어났던 지점에서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이 지지선으로서의 상황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지지로서의 구간의 지점의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 3주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월봉과 또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공방 구간에서의 지지 저항선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짧은 구간 흐름으로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장 미국 시장에서 나올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과거에 제가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요. 주가 하락할 때,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IMF는 너무 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제 지표에 의한 시장 하락과 움직임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해서 물가의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특이 케이스에 최근 시장에서의 물가 지표가 시장 중요도로서의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22년 7월, 6월이었죠. 9.1%의 그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 전년 대비 지난 월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올해 또는 올해보다 내년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 판단하게 되면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나 상승률이 나타났느냐라고 판단해서 물가의 곡선을 예상하고 상승률과 하락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에 9.1%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CPI 하락하는 과정에서 3% 수준까지 내려왔죠.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지수 상승률은 대략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이죠.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경기가 비교적 안정돼 있으면서 물가도 안정되었을 당시의 물가지표 상승률은 대략 한 2.5%입니다. 목표치보다는 좀 높지만 원래 목표는 우리가 크게 잡죠. 연준에서도. 그래서 2%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3%라고 한다면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도 경제 성장의 제동을, 그러니까 경기 성장에 대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일정 구간의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 수준에서의 물가 수준은 거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는 3%보다 좀 오른 과정에서의 가격이 오른 지점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이제 동일하게 미국의 이제 각 은행들이 CPI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한 데이터입니다. 뭐 여러 기관에서 그 CPI에 대한 그 평균치를 발표를 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3.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보다 한 0.3% 정도 상승하는 기준이죠. 왜냐하면 유가 그리고 농산물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우리가 CPI의 주요 구성 품목은 유가와 곡물가와 중고차 시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PC라고 많이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기준으로 잡는 게 PC라고 하죠. PC는 유가와 곡물가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와 중고차가 CPI냐 PC냐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의 구성 품목이고요. 가격을 보게 되면 유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 내 7월부터의 흐름이 좀 올라왔죠. 유가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도의 진행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앞서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측면에서 모든 지표들이 후행 지표인 반면에 거래량은 선행 지표이다 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시장 내에서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이 후행 지표로의 판단이 되어지지만 이 중에 유일하게 이제 선행 상품, 선행 지표, 선도 종목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상품이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이 경기 동향에 앞서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에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126불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겠지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최근 내에서 한 7개월, 8개월 동안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다가 어제 오늘 유가 상승에서의 박스 돌파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동향에 선제적으로 유가가 먼저 움직이다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의 상황은 경기 동향이 하반기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죠. 경기 동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연쇄적으로 상승 흐름이 하반기에는 좀 더 지금의 지수 대비해서 좋아진다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럼 CPI로 다시 돌아와서 CPI 기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이번 CPI가 3.3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유가가 일정 부분 상승했고요. 곡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중고차 가격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1년 7월 기준 대비해서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의 가격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편차가. 이전 단계에서의 7월 이전의 중고차 시세 가격은 굉장히 편차가 컸거든요.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의 이 편차였지만 이 편차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이번 데이터는 7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6월 데이터 기준 대비해서 이 하락하는 완만의 기울기가 이전에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본다면 이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판단하는 CPI에서의 기준은 이번 오늘 발표되는 기준은 지난 월 대비해서 좀 높은 CPI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시장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늘 3.3이든 3.4이든 또는 3.2이든 지난 월 대비해서 높은 데이터의 그 지표가 발표가 되면 시장 출렁하겠죠. 미국 시장 장 초반에 지난달보다 물가 올랐네? 그럼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시장은 장 초반 출렁할 겁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 다시 되돌림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혹시나 그 지표 발표에 의해서 들여다보시게 된다면 장 초반 변동성이 좀 나타나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리죠. 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금리를 움직이게 되고요.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상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금리를 많은 그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웨이브를 줍니다. 변동성을 만들어주죠. 중간중간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금리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 시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웨이브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이제 2008년 이후에 그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는요 대략적으로 4%에서 1.5% 수준에서 지난 한 7년 동안의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의 금리 상황은 박스 상단에 와 있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스 상단 내에서 움직임 자체가 하락으로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제가 미국의 7년, 6년 과정에서 월봉으로서의 미 10년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의 흐름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시장에서 박스 상단을 찍었을 때 하락 이후에 리바운딩 나옵니다. 그리고 재차 박스 근처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됩니다. 바닥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도 박스를 하향 돌파하는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납니다. 일시적 상승 나오죠. 하락 이후에 주가 똑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 이 과정에 의해서 주식을 판단하시고 차트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주식 투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상품들은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됐건 환율이 됐건 주식이 됐건 선물이 됐건 원자재가 됐건 어떠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가격을 차트화시킨 여러 시장에 나와 있는 차트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흐름으로의 진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정 구간 내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요. 금리, 환율 등등의 이제 몇몇 상품들은 방향성을 두고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금리가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20%, 30%, 40% 올라가지 않죠. 일정 레인지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점, 고점, 추세 전환점을 판단할 때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닥에서도 바닥을 이탈했을 때 리바운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 하단부에서 재차 하락이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 위치, 변곡점이긴 하죠. 하지만 변곡점 이후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에서의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과거 흐름을 판단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겠죠. 월봉이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은 긴 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짧은 텀이 아니고요. 월봉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미국의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초 가는 과정에서 금리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점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틀어서 돌아가게 된다면 8월, 9월, 10월쯤에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식 다 팔아야죠. 다 팔아야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식을 많이 사야죠. 그리고 가지고 가야죠.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과거 흐름을 판단해서 지금의 미국의 금리 상황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박스를 일시적으로 돌파했습니다. 박스 상단을 돌파했죠. 이전 흐름에서 지난 11월, 10월 이때 그리고 나서 하단부로 다시 내려왔죠. 일시적인 하락입니다. 리바운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할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모습으로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시장 당연히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박스 상단, 박스 하단부에서 상단부, 하단부를 터치하고 이탈했을 때 이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의 상황의 흐름들을 예상해 보게 되면 단기적인 플레이 측면에서는 하루하루 변동성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전망에서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도 최근에 지난주 미국의 그 신용등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4.18%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금리가 지금 4% 초반, 그러니까 4.02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반전될 수 있는 그림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시황 제가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시장에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아침 7시에 여러분께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과 주요한 흐름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제가 7시 그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시황을 브리핑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엔비디아 하락이 주요했고요. 엔비디아 하락 이유는 그 SMCI라고 엔비디아하고 동일한 제품을 만들면서 AI용 그 서버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서버용 컴퓨터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 관련한 내용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전파가 되면서 전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특히 캐나다에서 이제 독점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내용이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신장되는 부분에 기여했지만 7월 이제 그 판매 대수가 좀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 먹히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락했습니다. 특이한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장에서의 내용은 AI 관련한 실적 발표 기업이 있었는데 이 영향을 줘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거 일회성 하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강했죠. 그리고 산업주, 그리고 내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파란색 상승이죠. 그럼 시장을 딱 읽어볼 때 앞서 내용이고요. 오늘장 딱 판단해 볼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드렸죠. 외국인 금리 안정 매수 동참 가능하고 전일 환율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유가 상승, 매도세 약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 영향 하에서 오늘 하락 출발할 수 있지만 반등세 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빠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이라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라면 보유 측면이 강하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제약바이오나 내수, 산업주 이쪽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석을 이해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접목시켜서 판단으로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먹혀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몇 퍼센트, 몇 포인트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 빠졌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시장 내에서의 흐름들이 장중에 일간 동향에서 그리고 종목 간의 구성들의 흐름 힘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의 움직임이 진행됐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내 시장에 접목시켜야 그날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간 동향에서의 시황을 읽는 방법, 단순히 지수 하락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용적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연습해 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접근 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에코프로라고 정했지만 시장에서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턴의 3법칙에 보면 작용, 반작용, 가속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시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쫙 가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작용, 반작용은 V자죠. 급나가면 급등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난 지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은 일정 구간에서의 주가의 탄력도가 약해졌을 때 다음 스텝을 받기 위해서 주가의 모습이 관성, 우리가 이제 그 공을 높은 데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공이 땅에 낙하하면서 한 번에 반등은 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돌림 반등은 좀 약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점 해서 땅에 수렴하죠. 공이, 축구공이 내려올 때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상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모습이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요 하단부의 기울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마 요 에코프로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던 지점이 오늘은 아니고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 지점은 8월 말 정도가 될 것이다. 8월 말쯤에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진행의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과거에 어떤 그 시장에 핫했던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서의 진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HMM을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HMM 같은 경우 과거 고점에서 주가 꺾일 때요. 마찬가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에 점점점 줄어드는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하단부, 저점부, 하락 기울기로 전환이 되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후에 쭉 빠집니다. 카카오가 주가 고점에서의 고점 부분을 찍을 때도 이 저점부의 진행이 하단부로의 진행이 될 때는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러한 등락 과정에서의 관성의 지점의 수렴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에코프로죠.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관성의 법칙에서 파동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점부가 수평화돼 있죠. 상향화돼 있으면 더 좋지만 수평화돼 있을 때는 주가 상승합니다. 이때 이후에 주가가 10배 올랐죠. 위메이드도 시장에서 한때 강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요. 저점부가 이렇게 지켜주는 가운데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저점부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8월 9일 어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며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판단 흐름으로의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W자형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지금 가면 이 부분에 가서 다시 꺾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 좀 더 숨고르기 과정을 좀 더 기간차로에 거치는 지점, 내용에서 흐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이나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좀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부분에서의 흐름 정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기울기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W장으로 지금 가게 되면 멀리 못 간다라는 측면이고요. W장 쌍바닥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1.5개월의 기간차가 있어야 됩니다. 짧은 구간에서는 바로 꺾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흐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120만 원 정도 선에서의 최근래에서의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지점 똑같습니다. 이평선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매 공방이 치열하면서 시가종가 고가 보였던 지점이 120만 원입니다.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지점이죠. 그러면 이 파동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8월 말 지점에서 기울기가 받쳐줄 때는 상승으로 다시 세게 가는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받쳐준다. 그러면 8월 말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울기가 하락 기울기로 전환된다. 이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도로의 대응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7월에 여러분께 이제 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GI이노베이션, 해당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근거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주식을 저 또한 이제 투자 관점도 그러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채널, 매체 또는 누군가의 그 조력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주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시세를 관찰할 수 없으시거나 또는 내가 주식 투자 경험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막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면 매수는 뭐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지만 매도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 구간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주식을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시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길목 잡기 또는 흐름의 판단을 미리 예측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더라도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익 안 날 것 같죠? 막 움직이는 종목, 상한가 치거나 뭐 급등락이 있는 종목 투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굉장히 섹시하지만 이런 종목 투자했을 때 그렇게 수익 안 납니다. 근데 장고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길목 잡는 형태로의 시장의 전망과 업종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게 내일은 아닐지라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 모아가는 형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에서 대부분 시장에서 뭐 얼마로 얼마를 벌었다 또는 뭐 주식 투자로 성공한 대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똑같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저는 시장에서 제도권 증권사 21년 근무를 했고요. 21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그들의 잔고 현황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은 그 간접 경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저 혼자만의 매매 또는 차트만을 보고 또는 뭐 주변에 얘기만 듣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뭐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데이터를 제가 비교 분석했고요. 수익 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정확하게 들여다봤을 때 일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또는 이제 그 일 중에 굉장히 빠른 매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낮던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이분들은 굉장히 선수죠.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크게 냈던 투자자들의 대부분 패턴은 이 패턴입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방법에 있어서 투자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석은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정석은 이런 길목 잡기 또는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들어가서 기다려서 끝까지 먹는 게 진정한 계좌가 크게 드러나는 이러한 전략에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경험했고 과거에 간접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저만큼 그런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고 간접 경험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저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있었고 그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고 또 그분들과 소통을 했고 그분들을 컨설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죠.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의 그 해석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이슈라든가 또 지난해 있었던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눌려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는 과정의 지점을 거쳐서 이제 실적 발표까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다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재 부분이 해소되게 되면 제자리로 찾아가야죠. 주시장 공짜 없습니다. 항상 저평가는 없는 겁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빠르게 그 저평가 구간을 회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측면으로 제가 현 시점에서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점에서 왜 저평가인가, 지수 대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 시점에서의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오늘 장중에서의 지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 저항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 이 가격 구간이 지지선이죠. 그래서 최근에서의 계속 버티는 모습이 진행되는 것도 이평선으로의 지지가 아니고요. 이 지지되는 과거에 공방이 치열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부분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사 들어가는 구간은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 여기 이때는 가격이 48,500원이네요. 이 설명드렸던 부분이 48,500원 부분인데 대략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서의 흐름이고,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고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가격 구간에서도 관심권 유효하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좀 올라와 있겠지만 뭐 3, 4%, 5, 6%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뭐 30에서 한 50%, 많게는 한 100% 정도 수익률을 가지는 측면에서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 30%에서 50%까지의 수익률 목표로 그 주식을 사는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못 샀는데 엊그제 그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3, 4%, 5%는 내 전체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면 큰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 정도는 줘도 됩니다. 그 정도 덜 먹어도 됩니다. 왜? 나의 목표 수익률은 40%, 50%, 많게는 100%까지 바라보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앞으로의 모습의 시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고 저점 지지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1차 상승 나오고 9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상승 흐름이 9월 시점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연동해서 시황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빠질 부분은 없고 주가 안정화되어 있고 악재 해소되는 과정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됐지만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흐름을 말씀드릴 때 미국 시장에서 AI 이슈가 그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간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약주가 먼저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5대 제약사, 유한양행, 한미약품, 광동제약, 녹십자, 종근당, 이 5대 제약사가 먼저 움직인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기업 가치 높고 사회적 기업이고 저평가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점입니다. 아마 요 부분에서의 지점으로 판단됩니다. 딱 그 헬스케어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었고요. 주가 좀 올라왔죠. 좀 더 가야 됩니다. 흐름의 모습에서는 오늘 좀 뭐 출렁출렁했지만 좀 더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 대략의 가격을 판단했을 때 한 85,000원까지는 움직여줘야 되는 측면입니다. 아직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주가 마지막 구간에서 주가 피날레 칠 때는 마지막 구간에 갭을 주면서 슈팅이 나와야 끝나는 지점입니다. 대량의 거래 발생하면서. 그래서 아직 슈팅이 안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이 구간이 73,000원입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이 종목이 시간차를 두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패션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3,000원 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홀딩의 전략으로 가능하고요. 좀 더 낮은 가격 하락, 나는 기간차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이라면 가져가겠다. 하락 전환이 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단기 흐름과 나는 약간 롱텀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매매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해석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죠. 제약이 먼저 가고 바이오가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가 가는데 바이오 내에서는 워낙 많은 종목들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바이오가 가는 것이 아니다. 시제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왜? 회사 유보된 자시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시제는 다른데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은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은 이전과 같이 강한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신규 종목 그동안 때가 타지 않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GI 이노베이션이 상장 이후에 락 걸렸던 물량 기관에 락 걸렸던 물량들이 해제됐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내용의 종목 접근 안 합니다. 전반의 상황을 판단해서 접근해야지만이 그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고점 돌파했죠.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든 겁니다. 소화했죠, 여기. 이렇게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털어냈죠.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평선을 판단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가벼이 가고요. 이 종목은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끌고 가고 기존에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 공모가 이후에 이제 뭐 주가 상승이 1차적으로 일어났던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격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도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하나 더. 아까 좀 전에 이동평균선을 돌려세우는 일봉이 나올 때는 괜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골든크로스 많이 얘기하죠. 통상 주가가 골드가 나면 추세가 전환했다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골드가 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항상 흔들립니다.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드 교차 지점에 거의 다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내일 정도 골드가 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하고 골드가 나는 시점에서 주가 조정받기 때문에 매수합니다. 추세가 바뀌는 건 맞지만 골드가 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집중돼 그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시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골드 나는 지점에서는 조정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종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건 아마 패턴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 어제 이제 그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제 내일이면 주가 움직일 딱 자리이다. 그래서 관심 갖고 이 종목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그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딱 넘어와서 어제 딱 그 오전장을 판단했을 때 오늘 주가의 상승을 기대했으나 하루 늦춰진 진행으로 해석됩니다. 왜? 주가 바로 갈 자리인데 아침 장초만 딱 출발해서 일부러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오늘 안 가겠다. 하루 미룬다는 얘기죠. 원래 갈 자리였는데.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36,300원 돌파 한짝 되면 고점 돌파 진행형이다. 요 고점 돌파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요 고점 물량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때 일부 진입 추가로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기관화 과정이며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거다. 내일장 흐름에서 가능성을 두고 해석입니다. 내일장 움직인다. 하루 밀어줘서. 선제적 판단으로 오늘 일부 진입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오늘부터가 중요하겠죠. 36,300원 말씀드렸던 안착됐습니다. 돌파해서 안착됐죠. 종가는 이보다 좀 더 올라갔고요. 확인되어진 상황 측면에서 가격 움직임은 진행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 부분 돌파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내용으로 종목을 접근하고 해석할 때 판단하시면 주식투자 앞서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라고들 많이 지금 장을 얘기하는데요.
꼭 오늘 수익 나야만 될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내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나면 뭐 어떻겠습니까? 빠지지 않으면 되죠. 꼭 오늘 수익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급해집니다. 오늘 안 나도 내일 나면 되는 거죠. 모레 나면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늦게 내 종목이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 수익만 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건 정확합니다. 100%입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마지막 멘트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 저 찐시장에 출연하죠. 내일은 또 우리 황 팀장과 함께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